미국에서 가장 뚱뚱한 여성들로 유명했던 이 두 사이드쇼 거인들은 관중들을 매료시키며 명성과 부, 그리고 어두운 치명적인 경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나 배터스비는 1836년 버몬트주나 메인주에서 한나 퍼킨스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출신지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한나는 다소 큰아이였지만 10대가 되었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녀가 또래에 비해 유난히 크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17세가 되었을 때 몸무게가 500파운드, 약 227kg을 넘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호기심 많은 관객을 끌기 위한 서커스 홍보 담당자들의 이야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한나는 단순히 몸집이 큰 것만이 아니라 키도 6피트, 약 183cm가 넘는 우뚝 솟은 사람이었고 모든 면에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이한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의 무대 위에서의 거대한 존재감은 남편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나가 존 배터스비와 언제 결혼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딸이 1858년에 태어났고 당시에는 아이가 생기면 혼외로 남아있는 것이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1850년대 중후반쯤이었을 것입니다. 존 배터스비는 그의 신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마른 사람으로 유명했으며 소문에 따르면 몸무게가 100파운드, 약 7스톤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너무 말라서 인간 해골로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대 초에 공연을 시작했을 때 한나는 존보다 6, 7배 정도 더 무거웠다고 전해지며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여성과 인간 해골로 소개되었습니다. 물론 해나는 선전에서 주장한 것보다는 덜 나갔을 것이고 전 역시 왜소한 체격에 대한 이야기와 달리 실제로는 100파운드보다는 훨씬 더 나갔을 것입니다. 1880년대 글자쇼 무대에서 빅 위니 존슨으로 알려진 여성은 그녀의 라이벌 해나 배터스바이와는 매우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은 1839년경에 태어났으며 정확한 출생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곳은 켄터키주 헨리 카운티에 있는 플랜테이션이었습니다. 플랜테이션의 주인은 보이드 클럽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위니 프레드라고 불렸고 1840년 인구조사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젊었을 때는 비교적 정상 체중이었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다른 비만 서커스 공연자들과 달리 그녀는 비정선적인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어떤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위니는 겨우 15살 때 결혼했는데 19세기 중반에는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벤자민 존슨이었고 그녀의 성은 그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결혼 전 성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며 만약 있었다 해도 그것은 플랜테이션 주인의 이름인 클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정보가 부족해 언제 자유를 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1863년의 노예 해방 선언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1865년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후 실제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난 후 그녀와 벤자민은 자유민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소박한 삶을 일궜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존슨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전시하기로 운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일이 곧 훨씬 더 크고 이상한 무언가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해나 배터스비가 서커스 공연자로서 훨씬 더 활발하고 긴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가 뚱뚱한 여성으로 공연한 가장 이른 기록은 1860년대 초반입니다. 그 당시 그녀는 유명한 쇼맨 피트 바넘이 운영하는 서커스의 일원이었고 남편 존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공연에는 존이 들려준 특이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펜실베이니아에서 마차에서 떨어진 이후로 계속 체중이 줄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871년까지 이 부분은 충분히 유명해져서 그들과 그들의 입양아에 관한 소책자가 출간되었습니다. 그 입양아는 극적으로 제노비아, 유명한 아프리카 식인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소책자에는 제노비아가 실제로 사람을 먹은 적이 없다는 면책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책자들은 종종 인류학 에세이를 쓰는 것처럼 공연자들을 자세한 시각에서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곳곳에서 표현이 꽤 거칠었습니다. 한나 배터스비에 대한 다음 구절을 보시죠. 우리는 우리의 여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체격을 가졌으며 11살 때 이미 무려 180파운드라는 엄청난 몸무게를 기록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두 분 모두 체격이 크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시즈 배터스비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태도를 지녔으며 702파운드라는 몸무게를 매우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모만큼이나 마음과 지성도 크고 넓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소책자들과 다른 홍보용 포스터들은 모든 것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배터스비의 사진을 보면 그녀가 매우 컸지만 700파운드는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와 같은 공연자들이 자신의 체중을 과장해서 미국에서 가장 뚱뚱한 여성이라는 타이틀이나 비슷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체중이 760파운드라고 주장했고 1880년대 초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자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종종 매주 $200를 벌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급여였습니다. 그때 빅위니 존슨이 등장했습니다. 빅위니는 1882년에야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벤저민이 막 세상을 떠났고 어린 자녀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서커스에 몸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1, 2년 만에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신문에 오르내리며 빠르게 명성을 쌓아 미국에서 가장 뚱뚱한 여성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타이틀은 도전을 불러오기 마련이었고 곧 그녀와 해나 배터스비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불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가장 뚱뚱한 여성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880년대 빅위니 존슨이 서커스 공연자로 등장하면서 그녀와 해나 배터스비 사이에 미국에서 가장 큰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경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케이트 히슬리 등 다른 뚱뚱한 여성 공연자들도 프릭쇼에서 자신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700파운드, 750파운드, 심지어 800파운드라고 주장하며 경쟁자들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경쟁에서 이익을 얻었고 사람들이 그들을 보러 올 때 그 광경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도금시대 월드레슬링 엔터테인먼트처럼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완전히 정직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과장되고 활발한 묘기들을 즐기며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여성들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은 경쟁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한나 배터스비가 명성의 절정에 있을 때는 주당 $200 이상을 벌었는데 이는 오늘날 돈으로 약 $6,000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한나와 그녀의 남편은 수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빅 위니 존슨과 다른 이들은 한나의 잠재적인 수입을 보고 그 일부를 원했습니다. 1886년과 1887년이 되자 두 여성은 서로의 경쟁 덕분에 모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나 배터스비가 1월에 마을에 와서 미국에서 가장 큰 여성으로 홍보됩니다. 서커스를 보러 가서 그녀가 광고처럼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 대체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후 또 다른 서커스가 마을에 오고 그곳의 공연자인 빅 위니 존슨이 미국에서 가장 뚱뚱한 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마을을 지나가는 새로운 서커스에 찾아와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배터스비가 더 컸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더듬거나 공연장에서 팔던 두 공연자의 사진 엽서와 포스터를 이용해서 비교하고 대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성 사이에 경쟁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를 서로에게도 그리고 주변의 더 큰 쇼에도 모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잘 활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행사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 존슨은 신시내티에서 단 일주일 만에 $250를 벌었다고 전해집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가 출연한 쇼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약 $8,000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하지만 두 여성 모두 한계를 넘어서 더 많이 먹고 더 커지며 서로를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하면서 그들의 경쟁은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고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빅위니와 한나의 경쟁은
짧은 기간만 지속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빨리 경쟁이 사그라든 이유 중 하나는 인간 해골이었던 한나의 남편 존이 더 이상 그렇게 해골 같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880년대 중반에 그는 또 한 번 사고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사고였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그는 조금 더 먹기 시작했고 체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뚱뚱한 여인과 인간 해골로서의 인기가 줄어들자 그들은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 두 사람 모두 최소 20년 이상 공연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서커스 공연자들에게는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50년 동안 많은 돈을 번 뒤 은퇴하고 이후 가끔 큰 돈을 벌기 위해 여기저기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때 두 여성 모두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65세였습니다. 임산적으로 비만인 경우에는 그 숫자가 당연히 더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터스비와 존슨은 과체중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여성 모두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888년 존슨은 볼티모어시에 있는 존슨의 다이넌 박물관에서 쇼의 주연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메릴랜드에 도착했고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심하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빌린 방에서 9월 14일에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검이 그다지 정교하지 않았지만 의사가 그녀가 심장의 지방 변성으로 사망했다고 내린 결론은 아마도 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몇 년처럼 위니의 장례식도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일반적인 절차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에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굴려서 관이라기보다는 화물 컨테이너에 가까운 거대한 맞춤형 관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 특별한 장례식 소식은 먼저 지역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곧 전국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관을 들어올리기 위해 20명의 운구인이 안간힘을 써야 했고 그들의 얼굴은 힘을 주느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를 땅에 내려놓는 순간에는 그 장면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작은 크레인이 동원되어 그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약 49세였습니다. 한나는 그녀보다 몇 달만 더 살았습니다. 디그니가 죽었을 때 배터즈비는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집에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889년 4월 15일 약 52세 또는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니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빅 위니 존슨과 해나 배터스비는 프릭쇼와 서커스의 황금기가 막 끝나가던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이유는 다양합니다. 한편으로 의학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기형이나 신체적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의학적 문제로 고통받는다는 인식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에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오락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 옛 무성영화가 새로운 오락 형태로 등장하면서 글자 쇼와 서커스가 쇠퇴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시골 지역이나 지역 축제 등에서는 서커스의 제2의 전성기가 여전히 이어졌지만 말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비만하고 지나치게 과체중인 공연자의 개념은 여전히 살아있고 잘 유지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996년에 에디 머피가 너티 프로페서라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이 영화는 400파운드의 교수 샤먼 클럼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2012년 DLC에서 마이 600파운드 라이프가 방영되기 시작했으며 약 600파운드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의 13번째 시즌은 2025년에 방영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남녀를 전시하는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대형 스크린에서 작은 스크린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뚱뚱하거나 거대한 여성들인 빅 위니 존슨과 해나 배터스비에 관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가탄 라이브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